루비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루비의 방에 들어가 깨우려던 순간 아이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하다는 것을 알아챘죠. 루비, 괜찮니? 제 목소리에 루비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엄마, 가슴이 아파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고 의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들렸어요. 몇 시간의 검사 끝에 의사는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이사벨 씨, 안타깝게도 루비의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 판막이 손상되었고 이 상태로는 빨리 수술하지 않는다면 남은 시간은 약 6개월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바닥이 갈라지는 느낌이었죠. 제 딸, 제 생명과도 같은 루비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 이건 악몽이어야만 했어요. 어떻게든 수술비를 마련하려 했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저는 10만 달러나 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비를 키우기 위해 두 개의 일을 병행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큰 금액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도 없었고 저축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루비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은행에도 대출을 요청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 큰 금액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고 절망감이 저를 뒤덮었지만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루비를 살릴 방법을 찾아내겠다 결심했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문득 제 외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셨죠. 어린 시절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외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 모르는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특히 아이들을 무척 사랑한단다. 외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외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한국의 교육과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배움을 중요시하는 나라야. 그리고 의사들은 정말 실력이 좋단다. 내가 어렸을 때 동네 한의사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지 몰라. 루비의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던 저는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떨까? 저는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의료비 비교, 한국 심장 수술 비용, 한국 의료 시스템 외국인. 검색어를 입력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의료비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의료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제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켜졌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루비를 살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루비에게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중에도 루비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한국의 심장 전문 병원들, 외국인 환자 치료 경험, 성공 사례들. 모든 정보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외할머니의 이야기와 인터넷 검색 결과, 그리고 루비의 반짝이는 눈빛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다가 CNN에서 방영되었던 의학 다큐멘터리를 찾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으로 특히 심장 질환 치료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현우 심장 전문의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세심한 표정으로 환자를 살피고 신중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외국인 환자들의 사례였어요. 저희는 전 세계에서 오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을 없애기 위한 통역 서비스부터 개인 맞춤형 치료까지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계속해서 심장병을 앓던 7세 러시아 소녀가 서울대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받은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그 소녀의 모습이 루비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달려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병원 웹사이트에는 국제 환자를 위한 특별 페이지가 있었고 자세한 안내가 영어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비용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심장 수술 비용은 미국의 약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10만 달러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였죠. 그날 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환자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루비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치료 가능성과 예상 비용에 대해 문의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답장이 왔어요. 이사벨님, 루비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미국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었던 비용이 한국에서는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저는 즉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리뷰, 외국인 환자들의 경험담,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성공 사례들까지. 모든 정보가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태도와 치료 성공률이었어요. 심장 수술의 경우 95%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루비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루비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가 한국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너를 낫게 해주실 거래. 루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외할머니가 살던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는 정말 실력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있대. 우리 함께 가볼까? 루비는 약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오랜만에 핀 희망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서 루비의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모험이자 도전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루비의 일상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했기에 추가로 저축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것을 팔겠다고요. 작은 집, 모든 가구, 심지어 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반지까지. 루비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물질적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이 팔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루비의 상태가 나날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자주 숨이 차다고 호소했고 피부는 창백해졌으며 평소처럼 뛰어놀 수 없게 되었어요. 의사는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수술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도 저는 한국 방문을 준비했습니다. 루비의 의료 기록을 빠짐없이 챙기고 한국 서울대학교 병원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병원 측에서는 저희가 도착하면 바로 검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권과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요. 다행히 한국은 미국 시민에게 9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고 의료 목적 방문자에게는 체류 기간 연장도 가능했습니다. 출발 날짜가 다가올수록 루비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아이는 이제 짧은 거리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밤에는 숨을 쉬기 힘들어 자주 깨어났습니다. 한국에 가서 꼭 루비를 건강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마침내 집이 팔렸고 저는 남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이것이 루비의 생명을 위해 걸 수 있는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반도 돌아올 집도 없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루비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마침내 출발 당일. 비행기는 아침 일찍 플로리다를 떠나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서울로 향하는 일정이었어요. 루비는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수속은 예상보다 수월했습니다. 미리 병원에서 받은 서류 덕분에 의료 목적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었고 항공사 직원들도 루비의 상태를 고려해 특별히 신경 써 주었어요. 하지만 루비의 상태는 비행 중에 점점 악화되었어요. 고도가 높아지면서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고 4시간이 지나자 루비는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비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은 파랗게 변했어요. 다행히 비행기에는 의사가 탑승하고 있었고 그는 루비의 상태를 확인한 후 산소 마스크를 제공해 주었어요.
심장 상태가 불안정한 아이가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서울 도착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루비는 3번이나 심한 통증으로 깨어났고 그때마다 산소 마스크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들도 루비의 상태를 알고 특별히 신경 써 주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미지의 나라에서 루비의 치료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미리 연락해둔 대로 국제환자 담당자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박지원이라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원 씨는 루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구급차를 준비해 두었고 저희는 곧바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루비는 또다시 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산소를 공급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루비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제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의료진들을 보며 조금씩 안심이 되었어요. 그들은 루비에게 즉시 산소를 공급하고 각종 모니터링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환자의 심장 판막 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습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기고 정밀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비가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동안 지원 씨는 제 곁에 남아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도와주었어요. 약 2시간 후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김현우 교수님이었습니다. 루비의 심장 상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심장 판막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고 이대로라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하게 매 시간마다 루비의 상태를 알려주었고 따뜻한 차와 간식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배려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외할머니가 말씀하셨던 한국인들의 정을 직접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수술 전날 루비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저는 처음으로 아이와 대화할 수 있었어요. 내일 큰 수술을 한다고 들었어요. 조금 무서워요. 엄마가 계속 곁에 있을게. 그리고 김 선생님은 정말 실력 좋은 의사래. 루비를 꼭 낫게 해주실 거야. 루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나는 강한 아이야. 겁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의 용기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수술 당일 아침 일찍부터 의료진들이 루비를 준비시켰습니다. 미라 간호사는 루비의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수술 후에는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며 루비를 격려했습니다. 루비가 수술실로 향할 때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게는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어요.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6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초조함에 병원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미라 간호사가 때때로 와서 수술이 진행 중이라고만 알려주었고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8시간이 지나고 아직 소식이 없자 제 불안감은 극에 달했어요. 9시간째 갑자기 수술실에서 의료진들이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루비가 위험한 상황인가요? 저는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지만 그녀는 의사 선생님이 곧 설명해 드릴 거예요 라는 말만 남기고 급히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제발 루비를 살려주세요. 시간은 너무나 느리게 흘러갔고 매 순간이 고문 같았어요. 10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한 의사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의 수술복에는 핏자국이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김 교수님이 추가 혈액과 특수 수술 도구를 요청하셨습니다. 루비의 심장 판막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고 지금 심각한 출혈이 있어요. 교수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또 1시간이 지나고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을 때 마침내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 교수님이 지친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그의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고 눈에는 극도의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제 심장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미친 듯이 뛰었어요. 김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사벨 씨, 정말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루비의 심장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어요. 중간에 심장이 2번이나 멈췄고 대량 출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비는 정말 강한 아이입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도 우리가 다시 뛰게 했고 결국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심장 판막을 완전히 교체했고 발견된 추가 결함도 모두 수리했습니다. 루비의 심장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의 팔을 붙잡고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루비는 앞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48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의료진들은 24시간 루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했고 온갖 관과 모니터들에 연결된 루비의 작은 몸을 보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아이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3번째 날 아침 루비가 드디어 눈을 떴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이의 눈이 저를 찾았고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그 작은 목소리에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비야, 엄마가 여기 있어. 넌 정말 용감했어. 루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해갔습니다. 수술 5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10일 후에는 침대에서 내려와 조금씩 걷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김 교수님은 루비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하셨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저희는 많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를 경험했습니다. 병원 자원봉사자들이 루비에게 한국 전통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었고 소아병동 선생님들은 루비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병원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이 루비에게 보낸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미라 간호사의 주선으로 학교 아이들이 루비를 위한 그림과 카드를 보내주었어요. 비록 글은 한글이라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루비는 이에 감동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후 3주가 지났을 때 김 교수님은 루비의 최종 검진 결과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매우 좋다고 했고 루비의 심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정기적인 검진만 받으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과 입원 비용으로 저희가 가져온 돈의 대부분이 사용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집도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정산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아동의료지원재단에서 외국인 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비의 일부분을 부담해 주었고 병원에서도 국제환자 의료비 감면 프로그램을 적용해 추가로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런 배려와 지원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그저 감사함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퇴원 준비를 하는 동안 저희가 어디에서 지낼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미라 간호사는 병원 근처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박민호 씨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는 가끔 외국인 환자 가족들에게 카페 2층의 작은 방을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는 저희의 상황을 듣고 카페 2층 원룸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루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도 심장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며 루비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고 설명했어요. 이렇게 저희는 루비의 퇴원 후 민호 씨의 카페 위층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만난 따뜻한 인연들 덕분에 저희는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루비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호의에 보답하고자 카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제가 일하는 것을 거절하려 했지만 저는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호 씨의 도움으로 루비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방문 학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놀랍게도 빨리 친해졌습니다. 루비는 매일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배워오며 자랑스럽게 알려주었어요. 카페에서 일한 지 1달이 지났을 때 민호 씨는 저에게 정식으로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되었어요. 민호 씨는 제 영어 실력이 외국인 손님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자 문제가 있었어요.
관광 비자로는 90일 이상 한국에 머물 수 없었고 취업도 불법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오랜 친구인 정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그의 도움으로 저희는 인도주의적 체류 비자와 함께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루비의 건강 상태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승인이 되었어요. 한국 생활 6개월 차, 루비의 심장은 완전히 건강해졌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와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고용주를 넘어 저희 가족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어요. 루비의 수술 6개월 기념일, 김 교수님은 루비의 완벽한 회복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검진하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미국 의사로부터 남은 시간은 6개월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가 생각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나누고 싶어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생명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블로그에는 루비의 병과 치료 과정, 한국에서의 적응기를 담았습니다. 이 블로그는 해외에서 의료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원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김 교수님의 추천으로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국제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 가족들에게 정서적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일의 보람을 느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민호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어요. 이사벨,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되어가네요.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과 루비는 제 삶에서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시겠어요? 민호 씨의 프러포즈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민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아담한 단독주택이었어요. 루비는 자신만의 방이 생겨 신이 났고 저는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카페는 더욱 번창했고 저는 이제 공동 운영자로서 민호와 함께 일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미국식 디저트는 카페의 대표 메뉴가 되었고 특히 루비의 치유 케이크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레드벨벳 케이크는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한국 생활 3년 차가 되던 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국제환자 코디네이터 정식 직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게 지원해보라고 권유하셨고 놀랍게도 합격했어요. 이제 저는 매주 3일은 병원에서 나머지 시간은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일하던 중 미국에서 의료연수차 한국을 방문한 의사들을 만났어요. 그중 한 명이 루비의 첫 진단을 내렸던 그 미국 의사였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은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저희 사례를 미국 의학저널에 소개하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점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비용과 접근성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비용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 중심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검사부터 수술,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의료기술도 미국 못지않게 발전되어 있어요. 루비의 수술에 사용된 기술과 장비는 최첨단이었고 의료진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료비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과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 지원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인터뷰는 미국 의학저널의 국제의료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실렸고 많은 의료인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 경험이 양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정책이 가진 장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수록 저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료정책에 의해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 교육을 통해 저는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 배웠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의료체계, 그리고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그 핵심이었어요. 이러한 정책적 결정들이 루비 같은 외국인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환자센터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이해하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의 이 가이드북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위기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루비의 병은 저희에게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이 되었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저희는 한국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행복한 삶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 루비의 생명을 구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기술과 접근성 높은 의료체계,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이 없었다면 루비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동시에 민호 씨와 미라 간호사, 김 교수님처럼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준 많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제2의 고향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들려주셨던 한국 이야기는 제 기억 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아있다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실현되어 저희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루비는 제 품에 안겨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해졌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네. 저는 이사벨, 한국에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무모한 여정이 지금은 우리 모두의 행복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절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깊이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루비의 건강한 모습을 볼 때마다, 병원에서 환자 가족을 도울 때마다, 그리고 민호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갈 때마다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치료 장소가 아닌 저희의 진정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 저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사랑과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국, 이곳은 이제 저희의 영원한 집입니다. 지금까지 이사벨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사벨에게 댓글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